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1순위죠. 힘든 과정을 거쳐 집을 구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잔금은 어떻게 치르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치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집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계약과 잔금 치르기 단계입니다. 집값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절차의 기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계약이 있습니다. 매물을 찜하는 개념으로 계약 의사를 확정하기 전에 소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도 기본적인 계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물건의 표시와 매매 금액, 대금 지불 방법 등을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소유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본계약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중도금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의 30%, 40%를 일정 시점에 지급합니다. 이것은 계약의 이행을 실행하는 절차로 이때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치르며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절차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계약 증거금, 해약금, 위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금 역할을 합니다. 해약금 역할도 합니다. 계약 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역할도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불법 증축 여부나 실제 용도를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용도, 개발 제한, 허가구역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확정일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확인해서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매매 대금과 지급일자, 소유자 인적사항, 특약사항. 특히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한다. 누수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같은 조항을 꼭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불법 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발될 경우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장단점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는 종종 공동명의를 고민합니다. 장점은 세금 부담 분산, 증여 상속 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은 추후 매각 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고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공동명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계획과 맞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약 한두 달 뒤 지급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은 단순히 돈을 건네는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여부 및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도 정산해야 합니다.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야 할 항목입니다. 각종 공과금의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명의가 바뀌어야 실제 소유주로 등록됩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 관리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새 집주인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 거래 금액, 주택 유형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계약 과정은 내 집 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특약사항, 등기부 확인, 잔금 정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야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 등기란 무엇인가? 드디어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진짜 내 집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내 소유가 확정되죠. 이후 매매, 담보대출, 상속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나면 하지 뭐라는 아니란 태도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대신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물론 수수료가 들지만 대출이 껴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간단한 거래라면 셀프 등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등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매수하는 주택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반드시 말소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상환 후 말소 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 신청 시 취득세를 같이 납부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유권 이전은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문을 여는 단계죠. 잔금을 치른 뒤에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공부 서류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같은 문서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기록됩니다.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매매, 상속, 증여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가압류가 처분 등 권리 제한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기록됩니다. 즉, 이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갑구에서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과 동일한지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표시가 없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집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연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불법 증축 여부, 용도 변경 사실도 확인 가능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등기부에 기재된 구조 용도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와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흔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겉보기와 달리 법적 규제에 따라 활용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다음 정보가 담깁니다. 용도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을 확인하고, 용도지구로는 특정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즉 고도 제한, 방화지구 등입니다. 지구단 위계획 여부도 확인해서 건축 규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개발 제한이나 허가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세입자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즉,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규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로 세입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는 실전 내 집 마련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과 잔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부서류 보는 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 과정이고 잘 준비하면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되지만 허술하게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